안녕하세요. 해외에 사는 아재 일기장 해아재입니다. 조금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녹화하게 됐네요. 사실은 녹화는 뭐 몇 개 했는데 올리는 게 좀 적절치 않아서 안 올린 게 많이 있겠죠. 이것도 올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잊어버리기 전에 기록을 좀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뭐 제 근황은 뭐 나중에 따로 뭐 좀 넋두리 하는 시간이 혹시 가능하면 그때 하고요. 오늘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그 셀러분들 다른 셀러분들하고 오전에 온라인 미팅을 좀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점 그리고 제가 좀 반성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제가 여러 가지 소싱 하면서 어떤 루틴들로 하는지 그냥 화면 녹화해 놓은 건데요. 제가 얼굴 뭐 보이면서 얘기할 만한 스토리가 아니라서 그 화면 그냥 이걸로 계속 틀어 놓고 제 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토요일은 제가 조금 늦게 출근합니다. 저는 토요일이라고 해서 집에서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도 거의 사무실에 나와 있어요. 다만 이제 평소보다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나오는 게 차이라면 차이일까? 그리고 아무래도 토요일이다 보면 조금 마음이 릴렉스해지게 되죠. 근데 그냥 뭐 퍼져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조인해서 들어가 있는 온라인 그룹이 있어요. 뭐 서너 개 되죠. 근데 그 중에 한 두 군데 정도가 매주 미국 기준으로 이제 토요일 아침 7시 그 무렵에 이제 온라인 미팅을 합니다. 뭐 줌으로 하는 그룹이 있고요. 클럽하우스라고 해서 그 오디오 음성 기반으로 소셜 네트워크 하는 잘 아시는 클럽하우스라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뭐 때로는 여기 가서 듣기도 하고 때로는 저기 가서 듣기도 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교차로 뭐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꾸준히 조인해서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토요일날 그거 들으려면 7시니까 아침 7시니까 뭐 일어나서 뭐 커피 한 잔 먹고 좀 정신도 좀 차리고 그러고 나서 조인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한 6시나 6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하고 시간 자체는 좀 비슷하죠. 그래서 조인해서 들어가면 거기 모임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좀 숫자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 미국도 이제 서부와 동부 다 나눠지고 캐나다 쪽도 있으시고 아시아 쪽으로는 뭐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 뭐 중국 대략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론 다 아마존 하시는 분들입니다. 들어와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하시는 그런 관리자급 멤버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그냥 귀동냥하는 그런 셀러들도 있습니다. 뭐 경력은 당연히 천차만별이고요. 이제 막 첫 아이템 리스팅 하신 분부터 뭐 7, 8년 이상씩 되신 분들 아주 다양하게 연령대도 다양하고 정말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미팅에 참여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각자 다양한 경험들, 저는 혼자지만 그 많은 분들이 한 주 동안에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가끔 공유해 주시면 저한테 간접 경험이 되기 때문에 무척 도움이 많이 되고 사실은 더 큰 거는 제가 뭐 일주일 동안 좀 나 나름대로는 되게 힘들고 막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여 계신 분들이 경험 쉐어를 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면 야 나는 참 아직 멀었구나 이런 자기 반성 그렇다고 뭐 질책까지는 아니지만 아유 내가 뭐 어떨 때는 힘든 상황에 계신 분 얘기 들어보면 아 그래도 나는 그거보단 낫다 뭐 이런 때도 있고 반대로 엄청 잘 나가고 계신 분 얘기 들으면 야 아직 나도 할 일이 많구나 아직 멀었구나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 검열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토요일 같은 경우는 좀 늘어지게 되는데 그런 시간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그러면 9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씻고 그리고 회사로 출근하는데 많은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느낀 점, 오늘 미팅 이후에 느낀 점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 기록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연 나눠주신 분 중에 한 6개월 동안 계정이 정지돼서 정말 쏘가리를 많이 하신 분이 본인의 케이스를 좀 공유를 해 주셨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정이 정지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정말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아웃소싱해서 돈을 주고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겨서 겨우겨우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암담하고 속도 타고 깜깜했었는데, 오늘 경험 공유해 주신 셀러님은 거의 6개월 동안을 못 하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2주 전쯤에 겨우 풀었다고, 그분도 아웃소싱해서 푸셨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그때 예전에 제 그런 심정이 이렇게 복귀가 된다고 할까? 뭐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 저도 조금 나누고, 그 셀러님들도 같이 이렇게 의견 나누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마음속에 들었던 건,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RA 쪽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뭐 제 선택에 의한 정리가 아니고 이제 정리를 당하는 과정이고, 이제 PL만이 살 길인가 보다, PL로 좀 더 무브먼을 좀 많이 무게중심을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지금 계속 PL에 열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힘들고 무슨 뭐 스텝이 있어서 그것만 딱딱딱딱 잘 가면 내가 잘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게 좀 잘하고 있는 거야 어떤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정신적으로 많이 슬럼프가 좀 있었는데, 그 예전에 계정 정지 당했던 그때 상황을 또 돌이켜보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었지 뭐 이런 생각 들으면서 약간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한테 지금 힘든 건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그런 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옛날 생각하면서 다시 힘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조금 반성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분은 거의 6개월 정도 계정 정지 당하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기운도 빠지고, 저도 뭐 그때 막 손 놓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그 힘든 상황에도 물론 계정을 풀기 위한 꾸준한 노력도 계속 하지만 그 다른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아마존 말고 다른 플랫폼을 도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엣지나 월마트 같은데 그런 것들도 어카운트를 그 기간에 오픈을 하셔서, 처음에는 뭐 당연히 모르니까 막막 하셔서 여기저기 정보도 찾아보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계속 하셨겠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엣지나 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풀필먼트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고 다 고객들하고 직접 1대1로 CS 해가면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판매하고 또 뭐 주문되면 또 뭐 보내기도 하고 피드백도 듣고, 그런 작업들을 다 일일이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물건을 많이 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멈추지 않고 어떤 세일즈를 계속 시도를 하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특히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들하고 1대1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질문에 답도 하고, 구매 결정하기 전에 셀러한테 물어보는 게 이것저것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하고, 나중에 판매가 이루어져서 제품에 대한 후기 관련해서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되게 또 친절하게, 약간 엣지는 약간 퍼스널한 그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 아마존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진솔한 피드백을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의 좀 단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새로 약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검토하는 그런 기간으로 그 6개월을 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에 그 판매를 다시 개시할 때는 약간 그 전보다 조금이지만 업데이트된 제품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판매 개시하자마자 판매가 바로 이루어지고, 특별히 광고도 안 했는데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더 물량 더 채워놓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끼리 얘기했던 거는, 중간에 멈추지 않고 만약에 그냥 6개월 동안 그거 그냥 완전히 정지돼 있었으면 6개월 후에 새로 리오픈을 해도 이제 아직 버름라인부터 시작을 분명히 했을 건데, 바로 그렇게 광고도 안 해도 하루에 몇 개라도 이렇게 계속 나간다는 건
아마도 그 엣지나 혹은 월마트나 이런 아웃사이드 플랫폼에서의 그런 액티비티들을 아마존 AI가 좀 참고한 거 아닌가? 원래 아웃소스 밖에서 그 트래픽 끌고 들어가는 것들 아마존이 좋아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물론 저희들 중에 아무도 그런 데이터 뭐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뭐 그게 맞다 아니다는 모르겠지만 서로 이렇게 예상 추측해 보는 거죠. 그리고 뭐 그게 옳든 안 옳든 간에 그 셀러님이 그 6개월 동안 그 힘든 기간 동안에 그냥 넋놓고 있지 않고 뭔가 계속 타겟점을 찾았다라는 게 참 귀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두 번째 좀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된 토픽은 이제 8대2의 법칙,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일 거예요. 경제학, 전문 경제학 이게 용어인지 아닌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8대2라고 해서 보통 비즈니스 시작하고 한 2, 3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한 10명이 이제 스타팅 했으면 8명은 안타깝지만 뭐 기부업하고 2명 정도만 이제 살아남더라. 이게 보통 이제 8대2 법칙이죠. 그리고 성공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뭐 아마존 기준으로 하면 그 런칭을 한 10개 정도 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한 8개 정도는 좀 실패라면 실패, 어쨌든 큰 성과를 못 거두고 그냥 사라져 버리고 한 2개 정도만 남아서 리오다가 되던지 뭐 어쨌든 판매가 레귤러리 진행된다. 뭐 그 정도가 이제 보통 8대2 법칙이죠. 물론 거기서 그 셀러의 능력, 노하우, 기타 여러 가지 경험치들에 따라서 이게 8대2가 아니고 뭐 7대3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이상 더 뭐 성공률이 좋을 수도 있는데 에버리지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하는 게 보통 업계에서 얘기하는 8대2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깊이 고민해서 정리해 보자면 10번을 시도해서 8번이 실패하고 2번이 성공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성공이라는 게 엄청 대박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물건이 계속 리오더해서 다시 제품 넣고 세일하고 다음에 다 리오더하고, 그러니까 아스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 그 중간에 조금씩 프로핏이 생기고, 그래서 그 프로핏 정도 가지고는 앞에 8개 정도 했을 때 손해본 것들 만회해서 약간 2분 정도 되는 돈 정도 되는 그 정도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두 개의 그 어느 정도 살아남는 아이템이 10개 정도는 돼야 그 중에 다시 또 2개 정도가 흔히 말하는 좀 대박 아이템, 정말 이건 좀 잘 나간다, 이건 내 제품이야, 이런 종류의 그런 PL로서의 어떤 좀 성과를 볼 수 있는 아이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총 50개 정도는 해야 그 중에 2개 정도가 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브랜딩 됐다 뭐 이런 느낌의 제품으로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산술적으로 했을 때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고 저는 느낌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은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게 보통 한 7, 8년은 걸리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년에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8대2 기준으로 말씀 나눈 거니까, 와, 그러면은 그 50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 정도, 다시 시도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기간 동안 50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동안에 포기하지 않게끔 뭔가 좀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8대2의 법칙을 뚫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10번의 런칭이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했을 때와 두 번째 했을 때는 분명 차이가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이든 두 번째 했을 때와 세 번째 했을 때도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차이는 성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횟수만 10번 한다고 해서 절대 성공 못하겠구나,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런칭 할 때는 비용이 뭐 예를 들어 뭐 한 2, 3천 불 들고 시간도 한 5, 6개월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고 나서 어떤 성과가 좀 안 좋았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 런칭할 때는 첫 번째 했을 때보다 좀 더 어느 포인트에선가는 절약되게끔, 단순히 제품의 가격을 뭐 더 싼 걸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비슷한 프라이스의 어떤 프로덕트를 하더라도 그 업체와의 가격 딜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능숙하게 해서 뭐 코스트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뭐 프로세싱 과정에서 운송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프로세스를 절약한다든지, 또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사진이나 기타 뭐 키워딩이나 이런 것들을 뭐 아웃소싱해서 외부에서 100% 했다면, 두 번째일 때는 그 중에 뭐 하나라도 포토샵을 배우든 뭘 하든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하나라도 해서,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 뭔가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두 번째 진행을 해서 전체적인 런칭 비용이 첫 번째보단 두 번째 더 절약이 되게끔 하고, 두 번째보단 당연히 더 세 번째 절약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발전의 과정이 있어야 그 8대2의 법칙도 성사되는 거지. 기계적으로 10번에서 2번, 뭐 2개 성공하고 그거 모아서 다시 또 10개 중에 2개 성공하고 횟수를 채운다고 해서 뭐가 성과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더라도 10시간 하루에 뭐 2시간씩 공부를 하면 뭐가 좀 된다, 뭐 이런 이론이 있다고 하면 그 2시간 동안 그냥 앉아서 그냥 멍하니 공부만 한다고 해서 성과가 있진 않겠죠.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자기만의 차별화된 2시간을 효율적으로 썼을 때 성과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겠구나, PL도 런칭도 그렇겠구나, 이런 좀 적용을 하게 되네요. 세 번째로 제가 좀 얻었던 깨달음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오늘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그 공유해 주신 다른 어떤 셀러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은 기록하는 걸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기록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인간이 이제 망각의 동물이고, 또 그분도 이제 저보다 조금 연세가 한두 살 위이실 것 같은 것으로 예상되는 분인데, 아주 구체적인 신상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와 같은 연배거나 조금 윗 선배이신 것 같은데, 나이가 아무래도 들다 보면 기억이라는 게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 지워지는 게 아주 극명해지는 나이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런칭을 해서 아까 8대2의 법칙에 준해서 계속 반복해서 런칭을 시도를 하게 될 거잖아요. 물론 첫 번보단 두 번, 두 번째보단 세 번째가 비용적이면 속도적인 면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건 횟수가 반복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는데, 그분이 기록하는 내용은 조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기록의 그 근간은 나중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컨셉으로 기록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런칭을 하기 전에 내가 왜 그 제품을 선정했는지 그 선정 이유를 글로 항상 써 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상사에게 리포트 하듯이,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어떤 기획안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뭐 처음에 의도나 목적 이런 거 막 쓰잖아요. 왜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혹은 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의도와 목적들,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하게 되면 아무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진행을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혼자서 그냥 평가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내가 A라고 하는 제품을 런칭을 해야 되겠구나 결정을 했다면 거기에 항상 디테일하게 메모를 해서 내가 왜 이 제품을 하려고 했는지, 이 제품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적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케팅 들어가서도 그 마케팅 할 때 특히 뭐 PPC 광고 같은 거 하면 키워드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프로덕트 키워드 광고도 하고, 이제 광고의 기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처음에 진행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유로 이 광고를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비용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 다음에 기간, 내가 이거를 광고를 한다 그러면 광고를 며칠까지만 하고 그때까지 내가 기대되는 효과는 뭐뭐고, 그 다음에 얼마를 그때까지 얼마 몇 개 정도 판매를 예상한다, 이런 것들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연히 처음부터 런칭할 때 런칭 스케줄 다 잡고 막연히 이걸 이제 런칭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제품 쭉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싱 처음에 런칭하기 위해서 제품 알아보는 건 한 달 반, 그리고 소싱 업체 찾는 건 3주, 그 다음에 제품 들어올 때까지 대략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한 6개월, 아니 6개월이 6주에서 한 8주 뭐 이런 식으로 잡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길어지는 건 왜 길어지는지, 짧아진 건 왜 짧아졌는지,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을 해야 그 8대2의 법칙에 의해서 10번을 시도를 했을 때 뭔가 개선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하게 되면 뭔가 어느 날 좀 빨리 생각보다 소싱 기간이 짧았다든가 입고 기간이 짧았으면 마치 그게 내가 능력이 업돼 가지고 내가 능력이 향상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오판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그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 전 거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다른 실수를 해서가 아니고 뭐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운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번 물류 사태처럼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해서 물류가 2배 이상 걸리고 비용이 2배 이상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도 뭔가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이게 그냥 외부에서 자꾸 요인을 찾게 되면 발전이 없더라.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이거를 나중에 나도 녹음해놔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쭉쭉쭉쭉 적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근데 쉬워서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거, 특히 비즈니스하고 뭔가 이익을 챙긴다는 게 쉬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어렵고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얻어내는 거니까 힘든 게 당연하고 어려운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색하고 힘들고 좀 난감해도 좋은 방법이라면 따라 해보고 따라쟁이가 돼가서 몸에 익힐 수 있다면 익혀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좀 좋은 얘기들을 들은 그런 약간 보람이랄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시간을 헛되이 안 보냈구나 이런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에너지를 받아서 다음 한 주에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좋은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이 에너지가 없어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기록을 해놓고 저도 조금 주중에 또 디프레스 되면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녹음을 시작했고요. 이게 만약에 편집이 잘 돼서 좀 거슬리지 않는다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녹음해놓고 안 한 게 되게 많은데 한 2, 3일 지나서 다시 또 들어보면 아유 뭐 혼자 넋두리 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그건 못 올리겠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지금 화면에서 나왔던 것처럼 소싱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한번 녹화를 해서 그것도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쪼록 그럼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